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순용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개인 사업자로서 절세를 위해 매입자료 꼬박꼬박 받고 업무용 승용차도 등록해보고 세액 공제나 감면도 잘 찾아봤는데 더 이상 소득세 줄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인데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높은 세율이 곱해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에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소득세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6%의 세율이 곱해져서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같은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구간의 경우에는 45%의 세율이 곱해져서 45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똑같은 10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에 따라 60만원도 될 수 있고 45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과세표준을 낮게 만들어서 세율이 낮게 적용이 되면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계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의 순이익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공동사업자 A와 B의 손익분배 비율이 각각 50대 50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1억 원에 50%를 곱한 5천만 원이 되고, B의 소득금액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독사업자로 A가 1억 원의 소득금액을 혼자 신고하는 것과 공동사업자로 A와 B가 각각 5천만 원씩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A가 단독사업자로 혼자 1억 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세율은 35%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 1490만 원을 적용을 하면 소득세는 201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요. 반면에 A와 B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A와 B가 각각 5천만 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A는 소득금액 5천만 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 522만 원을 빼면 678만 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B도 소득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678만 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둘을 합치게 되면 1356만 원이 되겠네요. 단독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만 원의 소득세가 계산되는 반면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A와 B 소득세의 합계가 1356만 원으로 계산돼서 단독 사업자의 경우보다 654만 원이 적습니다. 사업자의 명의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이 되고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단독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억 원이 아닌 2억 원, 3억 원으로 더 커지는 경우이거나 공동사업자가 2명이 아닌 3명, 4명으로 늘어날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나 형제, 친구와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단독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사업을 하는 가족의 인건비 처리입니다. 가족의 일을 도와주지만 가족이니까 급여를 받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의 금액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 간의 의리를 생각하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 등이 실제로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에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게 되면 공동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이 분산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서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특히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공제와 같은 공제와 감면이 적용이 돼서 사업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절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동사업자의 경우를 단독사업자 A가 사업을 도와주는 아내 B의 급여를 5천만 원을 주는 경우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 B가 급여를 받게 되면 비용이 5천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겠네요. A의 5천만 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앞서 계산한 것처럼 678만 원이 되고요. 아내 B의 총급여가 5천만 원이 되지만 근로소득공제가 1225만 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은 377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소득에는 이런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사업소득보다 유리하게 되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낮아지면서 세율도 4,6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로 낮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에 108만 원을 적용하면 소득세는 458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적용하면 실제로는 458만 원보다 소득세가 훨씬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사업자 A의 소득세는 678만 원, B의 소득세는 458만원, 이 둘을 더하게 되면 1136만원으로 A가 단독 사업자로 인건비 처리 없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인 2010만원보다 소득세가 약 874만원가량 적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나 인건비의 처리의 경우나 B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늘어나니까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을 B에게 나누어주는 A의 경우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단독 사업자로 A가 모든 소득을 부담하는 경우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동사업자나 인건비 처리를 통한 소득 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과세표준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 사이에는 2%, 그리고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순이익이 20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사실상 20%를 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과세표준이 1200만 원만 넘어도 소득세율은 15%, 법인세율은 10%로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개인의 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인전환을 통해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이 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온전히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개인은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을 통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앞서 인건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사업자 A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의 인건비 차감전 이익 1억 원에 대해 대표이사 A의 인건비로 8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은 A가 배당소득으로 회수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는 2010만 원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고요. 법인세는 인건비 8천만 원 차감하면 순이익 2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2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A의 근로소득은 총 급여는 8천만 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에 1375만 원이 적용이 되어 근로소득 금액은 6625만 원이 되고 소득세는 1032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기본공제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A가 주주로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14%인 280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법인세 와 소득세를 합한 1512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세금 2010만원보다 약 500만원가량 적습니다. 단순한 사례를 들어 비교했지만 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을 통한 배당소득 분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 반영, 퇴직금 활용 등을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세금 부담에 있어서는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금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와 비교를 하면 법인의 자금은 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 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한 제 이전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사업자, 인건비, 법인 전환 등을 통한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의 상황에 어떤 것이 맞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절세에 대한 계획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혼자서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